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우리 국민 절반은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이유로는 결혼자금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는데요.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022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이 2년 전 조사 때보다 1.2%포인트 줄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가 28%로 가장 많았고요. 고용 상태가 불안정해서가 14%로 뒤를 이어서 경제적인 이유가 첫손에 꼽혔습니다.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다. 그런데 그 이유가 개인적인 신념이나 가치관 때문이 아니라 돈과 일자리 때문이다. 이건 비혼을 선택한 게 아니라 비혼으로 떠밀리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게 아닐까요? 인구가 자꾸만 줄어드는 이유를 좀 더 세밀하게 찾아야겠습니다. 11월 16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신차 구매 지금이 딱 좋은 이유는 아직 개별 서비스 혜택이 있으니까요. 안전한 QM6부터 컴팩트 앤 퍼펙트 SM6, 트렌디한 XM3까지 30% 절세 혜택은 바로 지금. 르노코리아 자동차와 상담하세요. 이경이에요. 연말정산 때 환급 못 받는 분들께 음악 하나 띄워드릴게요. 모바일 퇴직연금의 진단관리부터 직접 찾아가는 전문 컨설턴트까지 하나은행 연금닥터. 퇴직연금 IRP는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만나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추워. 완전 겨울 날씨네. 역시 이불 밖은 위험해. 아니, 안전해. 렉스턴이 지켜줄 테니까. 11월 렉스턴 또는 렉스턴 스포츠 구매 시 1.9% 초저리로 고금리 시대에도 안심. 출고가 빠르니까 내년 개별 서비스 인상에도 안심. 올겨울 대비에 가장 현명한 방법은 쌍용 자동차 전 시장에서. 잠들어 있던 당신의 퇴직연금. 깨워라. 연금 투자 시대. 퇴직연금이 신한은행 사전지정 운용제도와 만나 당신의 든든한 노후가 됩니다. 연금 부자가 되는 연금 투자. 신한은행 퇴직연금.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등 확인. 손실 발생 시 투자자에게 귀속.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는 허승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수능시험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잠시 후 경북교육청 이재우 장학사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허승규의 청년생각, 청년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이슈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허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한국 사회 대표적인 정치적 편견이죠. 의원 정수 축소론을 분석해보고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의원 정수 지금 300명인데 늘려야 된다, 확 줄여야 된다, 팽팽합니다. 예, 사람마다 생각이. 근데 국민들 대부분이 조금 의원 정수 줄이자 쪽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압도적으로 많죠. 압도적으로 많아요? 한 심하면 7, 80%까지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저 국회의원들 하는 것도 없이 맨날 싸움박질만 하고 세비만 왕창 가져간다, 이런 인식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자,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죠. 자, 의회 무용론도 좀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의원 정수 축소론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들 할 일도 없고 싸우니까 예. 세금만 축낸다. 줄이자. 세금 낭비도 줄어든다. 이런 건데요. 네. 근데 저는 이러한 주장이 역사적 과학적 근거가 부족할 뿐더러 특히나 일반 시민들에게 더 안 좋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 정수 축소론이 왜 우리 시민들에게 불리한지, 좋은 정치에 대한이 결코 될 수 없는지 좀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이 있지 않은 분들은 여기까지 아마 생각 안 하셨던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왜 의원 정수 축소가
잘못된 생각인지 왜 의원들 수를 늘려야 되는지 오늘 그 얘기 중점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죠. 아마 이 방송 나가면 허 대표 생각에 좀 동의 안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항의 전화도 올 수도 있습니다. 예. 자, 많은 시민들이 이제 정치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면서 덩달아 저 의원들 다 줄여야 돼 이런 주장 공감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자, 그러면 의원 정수 축소론, 이거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네, 먼저 의원 숫자를 줄이면요. 네. 오히려 의원 1인의 기득권이 커집니다. 아무래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국회가 지닌 권한이 100이라고 치면은 네. 의원이 100명이면은 1인당 1%의 정도 권력이 있지만 네. 10명이면은 1인당 10%의 권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즉 숫자를 줄이는 비율만큼 의원 1인의 기득권이 커집니다. 네. 그러니까 숫자를 줄인다고 해서 국회가 지니는 행정과 예산 감시 기능 자체가 줄어들지 않거든요. 네.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현역 정치인들에게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그래서 신진 정치 세력에게 불리하죠. 진입 장벽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의원 정수 축소가 보통 시민들 삶에 유리할지 냉철히 따져봐야 했고요. 네. 그리고 의원 숫자를 줄이면은 의원 1인당 배정된 일반 시민 숫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의원 1인당 뭐 17만 명이면은 의원을 줄여버리면은 이제 2, 30만 명으로 늘어나 버리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시민들 개개인이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자세히만 살펴보면은 이 별로 좋지 않은 것이죠. 그렇네요. 예. 의원 숫자를 줄이면 그 의원 1인의 기득권은 커지고 권한도 커지고 시민들이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도 그만큼 또 줄어들게 되는 거고,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의원 정수 축소가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네요, 정말. 네, 더 신박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의원 숫자를 줄이면은 시민의 대의 기관이 입법부의 기능이 약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대 민주주의는 재벌, 관료, 검찰, 군대, 사법부 등 선출되지 않는 권력을 건강하게 시민들이 어떻게 감시하고 힘의 균형을 만드는 것인가가 핵심적인 쟁점인데, 예. 이 거대한 공무원 조직인 행정부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견제하는 역할이 바로 선출된 권력인 의회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또 국회의원 한 명이 감시해야 할 정부 기관과 예산의 규모가 매우 큽니다. 그럼요. 예. 근데 숫자가 줄어들면은 이 감시가 잘 안 되겠죠. 특히나 의원 숫자가 줄어들면요, 의원을 로비하기 쉬워집니다. 아, 그렇죠. 10명 로비할 걸 뭐 5명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제가 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예. 현재 국회에 그 상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농업 분야 상임위원회라든가 교육 분야라든가 네. 이 상임위별로 국회의원이 20명이 배정이 돼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 교육위원회라고 칩시다. 교육 관련 법안들이 너무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위원회 안에 법안심사소위원회라고 이 분야별로 또 쪼개요. 이른바 소위. 네. 소위라고 하는. 그러면 소위원회 의원들이 6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한 2-3명 정도 로비하면 그 찬성 반대가 뒤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숫자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한두 명만 로비하면 한두 명만 로비해버리면은 이제 그 특정 집단에게 유리하게 법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즉 숫자가 줄어들수록 부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겠네요. 정말 의원 숫자가 줄어들면 의원 1인당 권력은 더 커지게 되고, 무엇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 그 행정부, 대표적으로 뭐 행정부 공무원 집단, 이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약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게 이제 보통 시민들의 손해로 되돌아오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그 의원들에게 들어가는 돈, 그 세비, 그 세금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원 숫자 줄이면 최소한 의원 1인에게 들어가는 경비, 이 세금은 좀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네. 2022년도 대한민국 1년 예산이 600조가 넘습니다. 네. 600조가 넘는데 네. 국회의원 1인당 들어가는 직간접적 경비가 이제 보좌관 인턴 비용 9명까지 쳐가지고 한 7억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잘해서 수억에서 수십억짜리 낭비성 예산을 잡아내면요, 이 가성비가 남는 장사일 수가 있죠. 이거 실제 사례이기도 합니다. 예, 예. 그리고
경북 북부 지역구 같은 경우는 이 넓다 보니까 국회의원 한 명이 여러 시군을 대표합니다. 그렇죠. 시군 2개 이상을 대표하는 그 국회의원 예. 1인에 대한 유지 비용이 7억이라고 했을 때 과연 비싼 비용이냐. 예. 안동 예천만 해도 이 중앙정부랑 상대해야 될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번에 대마 산업과 관련된 어떤 법률 개정이라든가 그렇다면은 시군의 어떤 행정부 예산에 비교해 봤을 때 결코 비싸지가 않고요. 물론 국회의원 1인당 세비는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렇다면은 네. 1인당 세비를 줄이고 그만큼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면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 1인에게 들어가는 경비가 좀만 다르게 보면 이게 남는 장사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러네요. 비싼 경비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예, 그 7억이란 돈이 어떻게 보면 큰 돈이지만 어떻게 보면 큰 돈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의원 숫자를 줄이기보다는 세비를 줄이고 숫자를 늘리면 오히려 이게 남는 장사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생각 국민들은 다 동의할 것 같은데 의원들 뭐 그 밑에 보좌진들은 결사 반대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이런 목소리를 자꾸 늘려가야겠죠. 그렇죠. 예. 자, 의원 정수 문제가 이제 경북 북부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의원 정수가 줄어들면 인구가 감소하는 우리 지역 더 불리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렇죠. 지금 안 그래도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 때문에 지역 대표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할 때 우리 지역 선거구 지키기 위해서 머리띠 메고 얼마나 고군분투합니까? 예. 그런데 결국은 인구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으면은 기존의 뭐 안동, 예천, 의성 이런 지역은 사실 그 인구 기준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지역의 지도자들이 의원 정수 문제는 여론의 눈치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지역 선거구만 어떻게든 지키고 보자는 식인데 저는 이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방소멸과 인구 감소 시대 경북 북부 지역민들 위해서는 의원 정수 축소 더더욱 도움이 안 된다. 좀 지역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본다면은 더 좀 절실한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이렇게 의원 정수 축소론 이 문제점이 많은데 결국 많은 시민들 공감대가 있어야 변화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론이 움직여야 될 텐데 자, 의원 정수 축소를 원하는 시민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네, 과거 뉴질랜드에서 시민들의 주도로 이 선거제도 개혁을 바꿨을 때요. 이런 구호가 있었습니다. 99명의 독재보다 120명의 민주주의가 낫다. 라는 구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의원 정수가 축소가 되는 것은 시민들의 권리가 축소가 되고 기존의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더 강화시키는 거죠. 예. 그에 반해서 의원 정수가 확대가 되는 것은 심부름꾼이 늘어나는 것이고 시민들의 권리를 확대하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욕구를 반영하고 행정과 기업 권력을 견제할 수 있으려면은 의회가 탄탄해야 되고 의원 정수가 확대되는 것이 시민들의 권리를 지키는 길이다. 그래서 시민들의 일꾼을 더 많이 쓰자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네. 우리의 더 많은 권리를 위해서 의원 정수가 확대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공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99명의 독재보다 120명의 민주주의가 낫다. 네, 이 구호 아주 인상 깊은데요. 결국 정치 개혁이 되려면 정치인들에게만 맡길 수 없고 아래로부터 시민들이 움직임이 있어야겠다. 뒷받침돼야겠다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지역민들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최근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을 촉구하고자 700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2024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이때 슬로건이 정치개혁 더 이상 국회에 맡길 수 없다입니다. 네. 그래서 기득권 정당과 국회가 정치개혁에 나설 수 있게 하려면은 시민들이 압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의원 정수 축소를 정치개혁이라 주장하는 정치인들에게 좀 문제제기해 주시고 네. 또 술자리에서 가면은 막 이런 얘기 많거든요. 어떤? 야, 우리 정치 바뀌어야 돼. 네. 국회의원 숫자 줄여야 돼 하는 분들에게 그렇죠.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좀 사석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작은 행동을 모아서 좀 큰 변화, 더 나은 정치
함께 이루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의원 정수 축소론의 문제점을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의원 숫자를 줄이면 오히려 그 의원 1인의 기득권이 커진다. 권한만 커지게 되는 거고 지역 대표성도 줄어들게 되고 시민들의 권리도 축소된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지금까지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안녕하십니까. 안동시 사회적기업 협의회장 황찬영입니다. 안동시 사회적기업 일동은 투명한 경영활동과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주된 경영방침으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과 공정을 실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이 신조어 대사 이해되시나요? 이건 킹리적 가심이라고. 넌 갈비야. 표준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건 합리적 의심이라고. 넌 볼수록 마음에 안 들어. 번역이 필요한 해석 불가능 시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100.1 MBC 라디오. 6시 22분 55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23학년도 대입 수능시험 오늘 예비 소집이 있었고요. 내일 실시가 됩니다. 올해 수능시험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경북교육청 이재우 장학사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우 장학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리 수험생들 지금쯤 많이 긴장될 텐데요. 어떤 점을 미리 확인해야 될까요? 네, 수험생들은 오늘 수험표를 통해서 본인이 응시할 시험 장교를 처음 안내받았을 겁니다. 네. 시험 장교의 위치를 확인하고 입실 완료 시간에 맞추어 이동하는 방법을 파악해 두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네. 또한 수험표에 기재되어 있는 본인의 선택 과목을 확인하고 수험표와 함께 교부받은 수험생 유의사항 책자를 통해 응시 요령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유의사항을 또 책자를 통해서 나눠줬군요. 예. 네, 맞습니다. 자, 올해 우리 지역 수능 응시 인원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저희 도내 응시 인원은 19,877명입니다. 네. 학령 인구 감소 효과로 전년 대비 403명이 줄어든 수치인데요. 네. 경산지구만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했고 안동지구에서 4.5% 감소되는 등 나머지 지구는 4% 내외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예. 참고로 지원자별로는 재학생은 작년에 비해 4.2% 감소한 반면 졸업생 및 검정고시생은 9.3% 증가하였는데요. 예. 이러한 경향은 올 수능에서 전국적으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재학생은 4.2% 감소했고
졸업생 및 검정고시생은 9.3% 증가했다는 말씀이시고. 네, 맞습니다. 자, 지난해까지 코로나 유행 탓에 긴장이 많이 됐는데 올해는 좀 긴장감이 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수능 시험과 관련해서 코로나19에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학생들의 경우는 학교에서 전면 등교를 하는 등 방역 관련 조치가 전년도에 비해 많이 완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수능 준비에 있어서는 그 긴장도가 예년 못지 않고 오히려 더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이맘때 확진자 수가 전국 300명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는 적게는 5만 명, 어제 같은 경우 많게는 7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일 확진자 수가 최소 10배 이상이라는 얘기인데요. 예. 확진 및 격리된 학생은 지구별로 마련된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험장을 마련하고 시험실당 인원을 확충하고 감독관을 추가 배정하고 하는 등 확진자를 포함한 모든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예년보다 조금 더 어려워진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작년 이맘때 전국 한 3,000명대였죠? 한 300명대가 아니라 한 3,000명대였고 요즘은 요즘은 많게는 한 7만 명이 넘어서고 있으니까 더욱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시험 그 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험생들은 시험을 봐야 되는 거고요. 이건 아마 다들 공지가 됐을 겁니다. 자, 그리고 시험 시간 중에 그 칸막이는 설치하지 않죠. 작년처럼. 저희가 재작년에 칸막이를 설치했고 작년부터는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시험 볼 때는 설치하지 않지만 점심 먹을 때는 칸막이를 또 설치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식 시간은 아무래도 방역이 취약해지는 시간이다 보니 전년도 수능에서 사용한 개인별 종이 칸막이를 올해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칸막이는 2교시 종료 후에 감독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교부해 주시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시험 도중에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시험 보는 도중에 열이 난다거나 코로나 관련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런 경우가 없으면 가장 좋은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시험 도중에 관련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감독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서 증상이 확인되면 시험 중에도 분리시험실로 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시험 중에도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확인하고 이동하는 사이에 시험 시간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교 후에 증상이 발생한다 하면 가급적 시험 전이나 쉬는 시간에 조치를 받는 것이 학생 본인에게 유리하겠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동하는 데 한 5분 정도 걸린다 그러면 5분을 더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학생에게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본인이 분리할 수 있으니까 쉬는 시간에 이렇게 조치 취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시고. 자, 만약에 내일 지각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이럴 때 아니면 시험장을 찾지 못할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학생 입실 완료 시간이 8시 10분인데요. 원칙적으로 조금 늦는다 해도 8시 25분까지는 입실이 가능하긴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런데 다만 입실 완료 시간 8시 10분이 되면 감독 선생님께서 수험생 본인 확인도 시작하고 유의사항 안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은 입실 완료 시간을 꼭 지키는 것이 좋은데 만에 하나 입실 완료 시간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본인이 배정받은 시험장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가장 가까운 시험장으로 일단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아무 교실로요? 네, 일단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장에 지키고 계신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시험 본부로 안내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학교에서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그 학교에서 일단 응시를 할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실 겁니다. 그 교실을 못 찾는다고 당황하지 말고 선생님들이 많이 나와 계실 테니까 물어보면 되겠고 만약에 수험표를 분실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면 집에 깜빡하고 두고 온다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런 경우도 사실 가끔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시점처럼 시험일이 되기 전에 수험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라면 응시 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한 장하고 신분증을 챙겨서 시험 당일 조금 일찍 한 7시 30분 정도까지 시험관리본부에 방문하면 수험표를 재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혹시 시험장에 도착했는데 수험표가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도 시험관리본부에 신속히 문의하면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근데 이럴 경우 보면은 전날 분명히 가방 안에 넣어두고 잘 것 같은데 안 가지고 오는 학생들이 있긴 있나 봐요. 예, 간혹 시험장단 많진 않지만 한두 건이 매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수험표를 분실해도 시험은 볼 수 있다는 거. 다만 좀 더 일찍, 좀 더 일찍 시험장에 와야 된다는 거. 네, 맞습니다. 자, 시험장에 반입 금지하는 그 물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모든 전자기기 반입이 안 되고요. 그리고 요즘 전자담배 등도 전자기기에 포함이 돼서 반입이 금지가 됩니다. 전자담배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계의 경우인데요. 시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자시계는 반입이 불가합니다. 전자시계 안 되고. 네, 반드시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이 가능하니까 고정 유의를 해야겠습니다.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는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서요. 이게 잘못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점을 수험생들이 좀 유의를 해 주어야 하는데요.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는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응시하고 해당 선택 과목의 문제지만 올려두고 풀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1 선택 과목 시간에 제2 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책상에 올려두거나 푸는 경우 또는 본인이 선택한 두 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책상에 올려두거나 푸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네, 수험생이 선택한 4교시 선택 과목은 수험표에 부착된 스티커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는 책상에 부착된 스티커에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주의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받은 책자에 중요한 내용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코로나19가 발생하고부터는 시험장에서 공용 정수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역 관련해서. 그래서 수험생들은 본인이 도시락을 챙길 때 본인이 마실 음료수도 반드시 준비하도록 해야겠습니다. 학교 공용 정수기를 사용 못하는군요. 시험 볼 때는. 네, 맞습니다. 방역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음료수, 물 꼭 챙겨 가야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급하게 좀 끊어야겠네요. 이재우 장학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교육청 이재우 장학사였습니다.